안녕하세요, 양군입니다. 2021 K리그 스쿼드 분석과 예상 포메이션 1탄, K리그 최초 4연패와 구단 역사상 첫 번째 더블을 달성한 전북 현대입니다. 모라이스 감독님이 계약 종료로 팀을 떠나고 수석 코치였던 김상식 감독님이 6대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기존 포메이션 4-1-4-1 그리고 4-2-3-1과 4-4-2까지 다양한 전술이 전북의 예상 포메이션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 리그 5연패를 목표로 달려나가는 전북 현대모터스의 2021 K리그 시즌 프리뷰와 사기적인 스쿼드 분석 그리고 예상 포메이션까지 성싸와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슛! 안녕하세요, 성사입니다. K리그 4연패 기간 동안 큰 경기를 즐기는 여유까지 장착한 전북은 K리그의 독보적인 강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내려앉는 수비를 상대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작년에는 이런 수비를 상대로 고전에 4년 동안 지켜왔던 최다 득점팀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특히 강원과 성남을 상대로는 승리하지 못했었는데요. 이 4경기의 공통점은 전북이 모두 선제골을 내줬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선제골 득점 후 마음먹고 버스 2대를 팍 세워버리면 그 어느 팀도 사실 공략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데요. 이런 모습이 이번 시즌에도 반복된다면 강원과 성남이 전북의 천적이라는 이미지가 잡힐 수도 있어 두 팀을 특히 더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김상식 감독님은 풋볼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시즌 최다 득점팀의 자리를 놓친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시즌 목표는 경기당 2골 이상 총 80득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약점을 공략해 원톱과 투톱을 번갈아 사용해 밀집 수비 파해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쉴 틈 없는 닭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비 라인을 높게 올려야 하기 때문에 상대의 뒷공간으로 연결하는 다이렉트 역습도 전북의 수비 경기의 1순위로 꼽힙니다. 김상식 감독님이 선임되면서 코칭 스태프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김두현 전 수원 코치가 수석 코치, 이훈재 전 중국 올림픽 대표팀 코치가 새롭게 영입됐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레전드 박지성 전 대한축구협회 유스 전략본부장을 클럽 어드바이저와 테크니컬 디렉터로 선임했습니다. 이훈재 골키퍼 코치님이 합류하면서 송범근 골키퍼의 약점이라 꼽히는 페널티킥 선방에 대한 본격적인 튜터링이 시작됐습니다. 이범영 전 올림픽 대표팀 출신 골키퍼도 든든한 백업으로 있고요. 서드 키퍼의 자리는 바뀌었습니다. 2007년에 입단한 원클럽맨 홍정남 선수가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나고 김천 상무에서 전역한 황병근 골키퍼가 돌아왔습니다. 또한 워낙 강력한 스쿼드를 구축한 전북이라 언더22 벤치 카드를 위해 김정은 골키퍼가 서브 명단에도 종종 둘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슛! 센터백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홍정우 선수가 선수단이 직접 뽑은 새로운 주장으로 선출됐고요. 김민혁 선수가 홍정우 선수와 주전 센터백 듀오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재룡 선수와 최보경 선수도 건재하기 때문에 센터백 데프트는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언더22 카드로 쓸 수 있는 청소년 대표팀 출신 최희원 선수가 성남에서 임대 복귀하고 우선 지명으로 계약한 루키 노윤상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두 선수의 1차 목표는 아무래도 베테랑 최보경 선수를 뛰어넘어 팀 내 네 번째 센터백으로 기회를 받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자리를 위해 지난 시즌 리그 후반기 인천으로 임대 갔던 오반석 선수가 완전 이적했고요. 윤지혁 선수도 결국 전북에서 데뷔하지 못하고 부천으로 이적했습니다. 슛! 전북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풀백 보강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지만 영입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플랜 A로 꼽았던 국가대표 김문환 선수는 LAFC로 이적, 강상우 선수와 정우진 선수는 팀의 잔류를 선택하면서 전북은 우여곡절 끝에 전남의 이유현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이유현 선수는 현 올림픽 대표팀으로 2017 언더20 대한민국 월드컵과 2020 아시아 언더23 챔피언십에도 참가했고 리그는 벌써 75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이유현 선수는 공격적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지만 때로는 무리한 드리블로 공을 뺏겨 팀을 위기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팀 내 국가대표급 풀백 베테랑이 많으니 이런 부분을 보완해 전북과 더 성장하게 기대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즌 부주장으로 선임된 이용 선수가 오른쪽 풀백 주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이용 선수도 어느새 36살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철수 선수는 왼쪽 풀백 자리에서 로테이션 역할도 겸행하기 때문에 이유현 선수가 훈련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많은 기회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 김진수 선수가 떠난 왼쪽 풀백 자리는 이주영 선수의 주전이 계속 예상되는 가운데 풀백에 베테랑이 많고 올림픽이 진행된다면 이유현 선수의 상황에 따라 신인 계약으로 합류한 루키 박진성 선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 플랜 A인 4-1-4-1 기준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지난 시즌 K리그 MVP 손준호 선수가 약 60억 원의 이적료를 안기면서 산둥 루멍으로 이적했습니다. 또한 신영민 선수가 계약이 만료되어 울산으로 이적하고 장윤호 선수는 서울 이랜드로 다시 임대를 떠났습니다. 손준호 선수의 대체자는 포항에서 임대 복귀한 최영준 선수가 김상식 감독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최영준 선수 또한 인터뷰에서 김상식 감독님이 임대 기간 동안 연락을 주시면서 신경을 많이
많이 써주셨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준 선수는 헌신적인 수비 플레이와 뛰어난 공수조율 그리고 센스 있는 스루 패스까지 겸비해 포항에서 팀의 주축으로 자리를 잡아 작년에는 주장으로 팀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용 선수와 같이 팀의 새로운 부주장으로 주장 홍정호 선수를 보필할 예정입니다. 또한 로테이션 자원으로는 유재문 선수를 대구에서 약 5억 원의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했습니다. 유재문 선수는 지난 시즌 초반 팀에서 중용받지 못했지만 12라운드부터는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역삼각형 모양의 미드필더 중 홀딩이었지만 중원에서도 공간이 나면 주저없는 전진 드리블로 공격 가담에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팀이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쏜살같이 박스까지 침투해 위협적인 헤딩 슈팅을 연결하는 모습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에 베테랑 정혁 선수까지 경남에서 임대 복귀하면서 두꺼운 3선 중원을 구축했습니다. 지난 시즌 FA컵 결승 2차전 발목 피로골절 부상을 당한 쿠니모토 선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도 참가하지 못했는데요. 워낙 심한 부상이라 현재 복귀 시점은 5월로 예상되어 체력 회복과 경기력 감각까지 찾으려면 여름은 돼서야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FA컵 결승 2차전 멀티골로 팀의 우승을 안겨다준 이승기 선수 또한 부상으로 아챔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상을 떨쳐내고 전지훈련에 합류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승기 선수가 K리그 역대 11번째 50골 50도움 클럽에 가입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김보경 선수도 여전히 건재하지만 한승규 선수가 수원FC로 1년 임대가 유력한 상황이라 2선 중원 자원은 김보경 선수와 이승기 선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북은 이런 고민을 떨쳐내기 위해 스쿼드 데스와 퀄리티를 동시에 확 올려줄 백승호 선수에 대한 영입 작업을 시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백승호 선수는 현 소속팀 다름슈타드 주전 경쟁에서는 밀렸지만 이번 시즌 꾸준히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영입만 된다면 즉시 전력감으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승호 선수의 영입이 K리그 개막보다 늦어지거나 성사되지 않는다면 쿠니모토 선수의 복귀까지는 베테랑 정혁 선수나 유재문 선수의 전진 배치 또는 김승대 선수가 2선 중원으로 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언더22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명세진 선수나 우선 지명으로 계약한 루키 이지훈 선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선수가 왔다면 아쉽게 떠나는 선수도 있겠죠. 이수빈 선수가 포항으로 임대 복귀하고 이시연 선수는 윤지혁 선수와 함께 부천으로 이적했습니다. 윙어는 바로 선수가 가족 비자 문제 때문에 입국이 늦어 아직 2주 자가격리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기상 개막전 출전은 가능하지만 몸 상태를 끌어올리려면 시즌 초반 선발 출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시즌 언더22 선발 카드로 측면에서 활약했던 조규선 선수도 김천 상무에 입대하고 무리로 선수와 나성훈 선수도 수원FC로 이적해 전북의 포지션 중 윙어의 뎁스가 가장 걱정됩니다.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한기호 선수와 더불어 김보경 선수나 김승대 선수의 측면 배치가 가능하지만 시즌 초반에는 언더22 선발 카드를 윙어 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지난 시즌 기회를 받았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성규 선수, 앞서 언급한 명세진 선수나 루키 이지훈 선수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문선민 선수가 김천 상무에서 전역해 측면 뎁스의 걱정을 줄임과 동시에 퀄리티 또한 확 올려줄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커는 클럽 레전드 이동국 선수가 은퇴했지만 일류첸코 선수를 포항에서 약 10억 원의 이적료로 영입하고 김승대 선수가 강원에서 임대 복귀했습니다. 일류첸코 선수는 지난 시즌 19골과 6개의 도움을 올리면서 포항의 리그 최다 득점을 이끌었습니다. 스트라이커지만 활동량도 넓어 팀의 연계에 부지런하고 리더십도 뛰어나 라커룸에서 팀원의 승부욕과 사기를 상승시켜주는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같이 활약했던 최영준 선수도 있어 팀 내 적응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예상됩니다. 포메이션에 따라 최전방 과 2선으로 가며 출전이 예상되는 김승대 선수는 이번 시즌 K리그 역대 22번째 40골 40도움 클럽에 도전합니다. 여기에 구스타보 선수까지 있어 김상식 감독님은 상대에 따라 원톱과 투톱을 번갈아가며 내세울 거라고 밝혔는데요. 여름에 전역하는 문선민 선수와 더불어 바로우 선수까지 최전방이 가능한 자원이라 더욱더 다양한 조합의 선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작년 플랜 A 4-1-4-1에서 4-2-3-1로 변화를 준다면 최영준 선수와 유재문 선수 또는 정혁 선수의 투볼란치도 가능하지만 더 공격적인 운영을 위해 김보경 선수나 이승기 선수가 3선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사실상 공격 전개에는 4-1-4-1과 비슷한 운영을 보이겠지만 수비 대형을 갖췄을 때는 중원을 조금 더 탄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투톱의 경우는 4-4-2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전북의 사기적인 공격 자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주 공격적인 역삼각형 중원 모양의 3-5-2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K리그 최초 4연패를 넘어 5연패에 도전하는 전북 현대 시즌 프리뷰와 스쿼드 분석을 알아봤습니다. 전북의 김상식 감독님 체제는 2021 K리그 개막전 서울과의 경기를 시작합니다. 전북과 서울의 개막전 프리뷰 영상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팀의 시즌 프리뷰와 스쿼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